부끄럽습니다. 예. 지식요리사로 활동하고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직업 강사입니다. 그리고 컨설턴트고요. 대학 졸업하고 삼성에서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한국 야쿠르트 옮겨서 마케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마케터로 활동하면서 했던 성공 작품이 몇 개 있는데, 물론 실패도 했어요. 한 5개 했는데 한 2개는 실패해서 한 50억 까먹고요. 한 3개는 히트를 쳐서 지금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40억 손해본 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낸 제품이 헬리코박터 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일본 출장 갔다가 이렇게 슬쩍 들고 와서 카피한 하루 야채, 일본에 가면 1일분 야채라고 있거든요. 그거대로 카피해갖고, 그 다음에 간에도 타는 쿠퍼스, 이렇게 뭐 3가지 히트를 치고 마케터로 활동을 하다가 35살에 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회사와 컨설팅회사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8년 됐는데요. 강의를 한 1,500번 정도 했습니다. 누적으로 한 7만 명 앞에 섰어요. 오늘이 제일 힘든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짜 강의거든요. 지인들의 소개와 관계로 하는 강의가 제일 힘들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또 이 안에 계세요. 제가 웬만하면 아무도 안 무서워. 시장, 도지사 제 앞에 앉아있으면 막 혼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왔고요. 그분의 친구분들도 몇 분 여기 계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나오는데요. 참고로 오늘 제가 생일이에요. 미역국 딱 끓여주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러면서.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면서요. 오늘 잘해 이러면서 뭐 고데기로 머리도 좀 말아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마 목적성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하나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네. 여기는 어때요? 행복해요? 죽지 못한 것 같기도. 왜 물어보냐면요. 메모할 준비도 됐죠? 네. 제 강의에 특징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왜 인기가 있냐면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8시간 강의를 해도요.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아시죠? 선생님 저한테 며칠 들었죠? 3일 들었죠? 여기 인천시에 공무원분들도 오셨어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인천시 인재개발했는데 3일 동안 창의적 강의를 혼자 했어요. 3일 동안. 근데 그 강의 때 인연이 맺어져서 제가 이렇게 제 카스에 올라간 안내장을 보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강의 재밌었죠 그때? 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이게 짜고치는 거 아니에요. 제 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끝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많이 적으셔야 됩니다. 적을 준비 됐죠? 네. 예, 좀 잘 적으세요. 첫 번째 적으세요. 뭘 적으냐면요,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야 산다. 예. 제가 행복하냐고 왜 여쭤봤냐면요, 이런 겁니다. 엄마의 행복이 자녀에게 유전된다 적어놓으세요. 엄마가 행복해야지만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왜 행복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쭉 흐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35살에 회사를 나와서 뭐 삼성, LG 이런 데서 마케팅 기획 전문가들한테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창의력 이런 걸 강의했어요. 창의력을 강의하기 전에 뭘 했냐면 마케팅을 강의했는데, 마케팅을 강의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케팅이 이론이 중요하다면 서울대 교수님들 마케팅하면 다 잘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엑기스 만드는 아저씨가요, 강남대로에 빌딩을 짓고 있어요. 그 아저씨는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산수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그 아저씨 마케팅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근데 그분은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창의력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창의력 책 5권을 사다가 디립다 파기 시작해. 창의력이 뭘까? 그러고 나서 지금 창의력 컨설턴트를 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저의 창의력 강의를 사입이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뼈대도 근본도 없는 제 나름의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인정해준 타임이 왔어요. 2년 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특총 강사로 특강 걸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교육학 박사고요. 난 경영학 학사예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창의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가를 또 드립다 파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지 아세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창의적이에요. 좀 적어놓으세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창의적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주변을 둘러볼 줄 알아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나만 바라봐요. 우울증의 전조 증상, 나만 보는 거. 나만 파고 들어가는 거.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쩌면 주변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산만해요. 그래서 적으세요. 우리 아이가 산만한 건 정상이다.
애가요, 집중해서 책을 2시간씩 공부는 정신병이에요. 그게 잘못하면 그게 자폐로 간다고요. 애들은 산만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산만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이 학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 산만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산만하지만 제가 그냥 특징이 있어요. 좀 산만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근데 이것이 차차 진행되면서 산만한 아이가 집중력이 생기는 게 학습이에요. 제가 그때 그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점심 때 2시 강의인데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가서 교수님이랑 밥을 먹는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들 4명이랑 밥을 먹는데 제가 화두를 하나 던졌어요. 교수님들 그 자기주도 학습이 뭡니까? 요즘 자기주도 학습이 화두죠.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이 뭔 것 같아요, 엄마? 그건 알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거.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라.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정확하게 속에 있는 뜻,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제가 할게요, 제가. 쭉 교수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이론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원래요, 어떤 것을 길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9단어 이상을 넘어가질 않아요. 자기주도 학습법이랑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적으세요. 자기주도 학습법의 근본임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텔레비 보고 싶은 거 참고, 일어서 수다 떨고 싶은 거 참고, 나가서 놀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참을성을 기르는 거예요. 원래 공부는 재미없어요. 이 중에 공부가 너무 재밌었다고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왕따 돼요. 그거 봐, 저 왕따 됐어요. 공부가 뭐가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복한 아이들이요.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졸업식 때 강연을 할 때요.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창의력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발음이 좀 국산이라 좀 이해하세요. Creativity is connecting the dot라는 표현 써요. 창의력이란 점과 점을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떨어져 있는 것들의 사물들을 연관성을 갖고 연결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게 내용이 좀 있어야 이해가 되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쉽게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이란 단어, 창의성이란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선행학습, 사교육 없이 우리 자녀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기. 우리 자녀 21세기가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엄마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기는 왜? 어떻게 죽죠?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얘기해야 돼요. 대답 안 하고 뚱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 적어요. 이 학습 태도도 자녀가 유전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 잘하는 애가 이쁠 거예요. 그런데 하고 백날 선생님한테 선물 갖다 줘봐요. 미움받지. 다시. 여러분 이 시간에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썩 비싸고 괜찮은 강사한테 강의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꽤 괜찮은 신랑들을 만나서 굳이 직업을 안 가져도 되는 여러분들이 괜찮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신랑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뿌리는 엄마예요. 뿌리가 마르고 비틀어져 있는데 잎이 싱싱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 우리 무서운 사람 어디 있지? 어디 있어요? 아, 제 아내예요. 안 보여서 더 불안해. 차라리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안 보이네. 네. 넘어갈게요. 너무 집안 얘기하면 혼나니까. 여기서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행자 아시는 거? 무슨 행자예요? 다행해. 그쵸? 어떤 엄마 신나면 진짜라고 그러죠? 솔직히 보면 지금 신나면 생각한 사람 있죠? 신나면 제가 행복을 연구하면서 그 행자를 들여다봤는데요. 행자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이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행복의 단어가 틀려먹었어요. 저 행자가 다행이기도 하지만 어쩌다 행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늘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행안의 복복. 내가 적극적으로 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모님들이 먼저 행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창의적인 도전을 하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을 땐 도전을 하는데요. 자존감이 높거나 자신감이 없는 아이는 도전을 못해요. 뒤에서 아시겠지만 창의성의 본질은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려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본 놈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혹시 그거 여러분들 여자들은 좀 덜한데요. 남자들 동창회를 가면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학교 갈 때 모범생으로 공부 잘했던 애들 있죠. 주로 공무원이 돼 있어요. 아니면 명문대를 가가지고 뭐 대기업 사원이 돼 있죠. 그 뒤에서 칙칙칙 뺏고 뭐 껌질질 씹고 맨날 혼났던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한 40 넘어 동창회에 딱 나타나면요. 뭐 우리 회비 2만 원씩 거둘까 이러고 있으면 야 주접스럽게 야 긁어 내 카드로 김기사 긁어 이래요. 그 침뱉던 애들이에요. 그럼. 왠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공부 열심히 했다는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났으면 모르지만 걔는 수학 문제는 삶에서 별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적분 열심히 했죠? 대답 좀 해봐요. 했죠? 살면서 미적분 쓴 적 있어요? 어차피 미적분적으로 애를 낳았어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엘비토플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아이들은요, 하루에 15시간씩 써먹을 수 없는 교육을 배운다라고 설명했어요. 사실이에요. 미친 거거든요.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한 의도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쳤어요. 미쳤어요. 특히 그 미친 거의 근간에 뿌리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고 나와서 우리 과 선배지만 내가 더럽게 싫어요. 미안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서. 그 아저씨가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못 해결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문제를 진단해내지 못했어요. 한국의 교육의 그 뿌리의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안 가르치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뭐 무능한 거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교육의 문제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다 선생 되는 게 문제예요. 저같이 신춘했던 애들도 선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육의 진실된 문제는 뭐냐면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 근데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조작이 돼요. 벌써 책도익을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우리 새끼는 벌써 저게 뒤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에요. 그 불안감을 끊임없이 조장을 하면 안 돼요. 그 적어도 고등학교 때가 제 생각인데, 저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남도 김두관 씨라는 정치인이 하나 있는데 대선 공약으로 모든 특수학교 다 폐지, 고교 평준화.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내 자식이 많이 뒤떨어졌는지 앞섰는지를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다 서울대 가려면 가고 하버드 가려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불안한지 알아요? 첫째, 아이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엄마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요. 그 또 하나, 내가 못 이루어온 핸디캡을 자꾸만 자식에게 극복시키려면 이상한 호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식을 뚝 떨어뜨려 놓고 살 수 있는 독립대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뭐 했어요? 특수학교를 만들고 점점 뭐 자립적 사립학교인가 이런 걸 만들었죠. 저는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거죠. 엄마들은요, 아이들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부모가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잘못 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애들이 크고 자기 생각이 있을 때까지 엄마 아빠의 가이드로 따라가는데요. 엄마 아빠의 데이터, 엄마 아빠가 내비게이션에 중요한 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이 되게 문제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요, 요즘에 길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요. 저는 1년에 한 7만 킬로 운전해요. 사실은 제가 고백할게요. 본업이 기사예요. 그럼 짬나면 강의를 하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의지하고 사는데, 문제는 운전하다 보면 길이 끊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요, 더 빵 뚫린 길이 있는데 얘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꼬불꼬불 신호받으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요, 이런 세미나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엄마들끼리 정보가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적을까요? 엄마들끼리 막 얘기 나는 거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들으면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정보의 근친상간. 두 번째, 오답이 학파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 누군가 빵 터뜨리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이 돌다가 이상한 데이터로 결론이 나요.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는 엄마들끼리 모여앉아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나오는 데이터가요, 우리 애들의 진로가 결정이 돼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보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빨리빨리 깨우치십시오.
저는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국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은 사업 중에 하나가 대학생 취업지도 사업을 해요. 대학생과 면접법, 뭐 자기소개법, 제가 책도 썼어요. 뽑고 싶어 안 달라게 하는 면접법이라지. 근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썼는데 쓰면서도 이런 거 써야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다는 게 뭐냐면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면접법 잘 보는 대로 예산 지원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일자리가 한정되는데 거기서 어차피 한밥 그릇에서 면접 보는데 그거 가르치라고 돈 주는 나라예요. 하지만 어떻게 받아야 되니까 나도 강의하지.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 4학년, 5학년 저기 뭐 휴학해서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서울 안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의 아이들 너 뭐 하고 싶니? 몰라요. 어떤 분이 뭐 은행 가고 싶대. 왜? 엄마가요. 그래서 그 직업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직업과 행복의 문제를 연결해서 할 텐데 오늘은 창의성에서 얘기할 때 이게 부모님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잘 알면요 굉장히 힘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요. 레드오션 아주 경쟁이 치열한 곳을 몰아서 거기서 진을 다 빼고 결국엔 엄마 나 왜 이 길로 보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복 얘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요 학교 평균이 85점인데 여러분 학교 평균이 85인데 여러분 자녀가 53점을 받아서 어떡할래요? 아마 반쯤 죽일걸?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친가의 유전자에 한번 볼게요. 참 슬픈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OECD 주요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 53.9점으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한 행복 지도입니다. 덴마크, 스위스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군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보다 더 낮은 10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성공을 강조합니다. 반면 행복에 대한 가치는 낮게만 하죠. 어머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행복이 더 중요한가요? 제가 엄마들은 다들 알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시키는 거죠. 이게 되게 모순된 면이 좀 있습니다. 1시간 데이터고요.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제가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인천시 교육청, 서울교육청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 진급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에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게요. 교육 소비자인 부모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 교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뭐가 안 바뀌냐면 이기적인 내 자식 사랑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식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어요. 우리 그것을 맥락의 오류라고 합니다. 제 세대나 저희 선배, 한 20년 선배 세대들이요. 그때는 열심히 가난한 자식도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스카이 정도나 괜찮은 대학 나오면 어느 게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번 돈 갖고 아파트 당첨받아 어떻게 살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스카이를 나와도 웬만해서 결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그렇게 백업을 해주지 않은 한 웬만해서 살 수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데이터는 제가 올해 43살인데요. 제 친구들이 대부분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에 있거든요. 얘네들의 유효기간이 앞으로 6년에서 7년이에요. 50이면 나와야 됩니다. 삼성에서 이사되는 게 4,000문지 1이에요.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 4,000명이 뭐냐면 대부분 명문대를 나온 애들 중에 4,000문지 1이에요. 근데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16살, 15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는 예외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자주 하죠.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나는 살 것 같은 생각을 가끔 해요.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그 패러다임을 바꾼 실제 사례들, 자녀를 어떻게 진로해서 제가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마이너스 말고 마이다스의 손. 전교 꼴찌도 지금 인도에서 명문대학을 제가 보내놨습니다. 조카들. 우리 처갓집 조카들은 다 제 손을 거쳐
애들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개별적인 코칭을 받으면 돈을 내셔야 되니까 근데 좀 충도 사람들은 저 주민증 끊어오면 싸게 해드릴게요. 게임 한번 해볼랬는데 도와주실래요? 네. 문제 하나 낼게요. 제가 마친 분에게 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 창의적으로 인재로 키우는 엄마의 리더십이라는 책 썼어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28,000원짜리. 오케이? 네. 자, 제 고향이 충남 아산입니다. 아산에 가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유희석! 아이, 말고 유성 말고. 이수신. 이순신이죠. 우리 연습 게임에서. 그러면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유희성 좋았어. 이겼죠. 작년에 했던 사람을 가만히 있어야 주책밖에 다 맞추고 있어. 자, 진짜 게임 한번 해볼게요. 3세판이 다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은 빼놓고 가만히 있고, 내가 다 알아요. 자, 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래니까 본인 손 들래, 손 들래. 그죠? 거북이라고 5번 크게 지금 문제 낼 테니까요. 얼른 맞춰보세요. 그럼 그 책 하나 한번 드릴게요. 자, 거북이 5번 시작!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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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아유, 립싱크들이 너무 많아. 다시 시작!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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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자, 얼른 맞추세요. 쉬워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거북선! 자, 거북선만 손 들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이 바보들.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녹음 뜨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중 거북선을 만드신 분의 세종대왕의 동그라미를 쳐왔다면 아마 반쯤 죽일 겁니다. 근데 왜 이 멀쩡하게 생긴 분들, 저 예은이 엄마도 손 들었어요. 깜짝 놀랐네. 예은이 엄마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걸 우리는 맥락의 오류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의 맥락을 살짝 틀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현충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떠올라요. 거기다가 거북선이라고 10번을 외치게 했대요. 거북이라고 10번 했더니 거북이 10마리가 막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하나 걸어요. 근데 참고로 그 책은 쓴 적도 없고 가져온 적도 없어요. 그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책은 그냥 속이는 거죠. 거북이 내가 그 책 한번 받아봐야지. 거북이 거북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아이의 삶의 결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학원을 찾을 때가 아니라 방향성을 잡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철학을 해야 돼요. 철학. 삶의 철학.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철학이 있는 부모의 자녀는 행복하고 철학이 없는 부모의 자녀는 흔들린다. 평생 비평처럼 흔들리다가 갈피를 못 잡고 살아요. 근데 부모가 딱 결단 딱 내리잖아요. 간단해요. 저희 애들은 지금 무학이에요. 학력이 인증받지 못하는 이상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일단 애들이 행복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와이프가 행복해요. 왜냐면 7시 반에 데려가서 4시 반에 데려다 놔요. 집에다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를. 엄청 편해요. 학교에서 다 해. 그리고 나머지는 지네가 살 거예요. 알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정신적인 나병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제가 시간이 50분이라 얼른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하든 않든 간에 무언가에 딸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나의 주관과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심리학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그래프와 선이 길이가 똑같은 걸 찾는 건데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인데 제일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 이 선을 앞에 앉은 7, 6사람이 이거라고 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 앉아요. 실험자가 하나 앉아있는 거야. 이상하네. 이런데 자기 순서로 와요. 앞에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때 내 순서가 왔을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실험자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3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3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다고 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니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정답은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릿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틀렸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말하면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세 있었습니다. 번째부터는요,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흥분하는 거예요. 주변에 오르다네. 무슨 하나 안 맞죠? 아우, CG가 오면 CG. 6대 1의 싸움. 입안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거린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여기까지 볼게요. 시간 없어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삶을 좀 바꾸고 싶다면 엄마들 만나는 사람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정보거든요. 가려서 정보를 습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든 사회든 간에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왜 기업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원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창의성은 뭘까요? 더 어려워요? 내가 할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사교를 해야 되는 게 공부가 뭐지? 공부가 한자로요. 중국어로 발음하면 쿵후예요. 쿵후. 우리가 아는 쿵후. 진짜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보면요. 처음 밑바닥에서 그 근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창의성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창의성이 세계적으로 항문화되기 시작한 건 1950년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입니다. 창의성은 한국과 관련이 깊어요.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공군에서요, 토렌스라는 심리학자에게 어떤 그 컨설팅을 의뢰하냐면요, 조종사가 적지에 떨어졌을 때 구하러 안 가도 지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랍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는 석 달이면 만드는데 조종사는 키우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이놈이 살아 돌아와야 또 비행기에 태워서 전투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 일일이 구하러 가기 힘드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와.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진영에서요, 스스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적지에서 혼자 막 살아왔는데 그때 제일 가장 도움이 됐던 훈련이 뭐였냐? 여태까지 그 조종사가 되기까지 받은 훈련 중에 혼자 살아 돌아오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훈련이 뭐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훈련이 도움됐다고 하면 그 훈련을 집중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공통된 얘기가 하고 있어요. 사관학교나 훈련소에서 배웠던 훈련들이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럼 뭐가 필요한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환경에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군대에서 개가 짖을 때 어떻게 하나 안 가르쳐 줬는데 가이 새끼가 짖거든? 그러면 시끄럽잖아. 순간 주변에 무언가를 보고 은근 임기응변해서 쟤를 짖지 않게 만드는 주어진 환경에서 무언가 취득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뭔데? 그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의 정의를 간단히 내려보면 창의력이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침 뱉던 애들이 왜 사회는 큰 성공을 거두냐면 걔네들은요, 삶 자체가 문제였어요. 모범생들은요, 학교 다니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걔네들은 전문 통과가 벌써 문제야. 등교할 때부터 아침에 전문을 통과할 때 학생들이 머리 갖고 시비 걸까봐 침 말르고 말이야 넘기고 이게 문제라고. 어떻게 하면 땡땡이 한번 쳐볼까? 이게 또 문제고, 또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어떤 프로젝트냐? 자율학습 시간에 멀쩡하게 공부하면 될 건데, 당구에 필 받았거든. 그럼 스스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거야. 이제 내가 당구장을 가고 싶어? 근데 분석이 들어가는 게, 담임 선생님의 방문 주기를 봤을 때 오늘은 안 오는 날이야. 그리고 루트를 개척해. 선생님들에게 안 걸리는 동선을 개척하고, 당구장에 갔다 왔을 때 소요 시간과 이런 걸 개척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뭘 결단해야 되냐면, 걸렸을 때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뺨때기 3대 정도는 내가 갔다 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 걸려봤자 오늘 뺨 3대야. 까짓 거 맞지, 너 내가 당구 치고 오지.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중에 첫 번째가 도전하는데, 내가 감당할 만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에 어떤 데는 리스크가 없는 도전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얘네는 중고등학교에서 한 6년 동안 훈련이 된 거야. 그 세상에 딱 내보내니까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프랙티컬 프로그램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근데 100년 서생들, 미분적분 풀고 앉아있고, 다음은 형용사를 찾아라, 투구정사를 찾아라, 이따구 걸 했던 애들, 세상에 딱 들여놓으니까 바보예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도 해결 능력이 없는, 저는 그런 바보들을 많이 보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바보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저는 회사에 있을 때 기업에서 강의하는 교환을 썼기 때문에 기업 얘기를 좀 할게요. 회사를 들여다보면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 있어요. 괜찮아. 왜냐하면 문제를 자꾸만 일으킨다는 건 조직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훌륭한 놈은 누구냐? 문제를 해결하는 놈이에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놈이죠. 근데 이 솔루션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측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 근면성실하게만 하면 되지만,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순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측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페이를 안 해요. 예측된 문제를.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우리는 위대한 리더나 실력자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회사에서 제일 쓸모없는 애들이 누구냐면, 문제를 만들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복지부동형 인간들. 회사에서 전혀 쓸모가 없어요. 남의 문제, 발생된 문제를 뒷짐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봤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녀 아들이나 딸 중에 남의 일이 일어나면 가서 끼우끼우대는 아이도 있어요? 왜 그런지? 인재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뒷짐 딱 지고 거의 수도승처럼 세상 일은 다 그렇지 걔는 평생 하고 있어요. 좀 관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늘 문제에 봉착해요. 그게 운명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줄 슈퍼맨과 맥가이버, 심지어는 순돌이 아빠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계속 돈 얘기하지 말았는데 대기업 가면 하루에 강의를 한 6시간 300만 원 정도 받아요. 왜 웃어요? 다들 그 정도 되잖아 일단은. 근데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자 볼게요. 기업에서 저에게 300만 원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6시간 교육을 했는데 학생들이 거의 지루해서 죽어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매달되는 강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가격이 코스트가 단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내니까 기꺼이 기업에서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치는 간단합니다. 적으세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면 돈이 된다. 적으세요. 잘 보세요. 돈 번 사람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간단하죠? 저도 저한테 깜짝깜짝 놀라요. 강의할 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강의를 하나. 그러면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건 EBS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한번 창의성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나와요. 문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하나, 현대과학도 아직 풀어내지 못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인간만이 가진 능력. 과연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창의성은 제가 생각할 때 누구든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과 자질과 잠재력이다. Creativity is a process that leads to change. It's about bringing new ideas into being. To me, creativity is imagination, and it's the ability to think about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or new solutions to new problems in lots of different ways. 제일 기초적인 수준은 새로운 것을 생산해낼 줄 아는 능력.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은 새로우면서도 유용한 것을 생산해낼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능력은, 제일 높은 수준에서 정의는 창의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계획 세울 줄 아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마지막 선생님이 잘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거. 두 번째, 유용한 거. 마지막, 남들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문제와 해결책, 문제와 해결책. 창의성의 본질은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죠. 창의성이 될 수, 창의적인 그 인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좀 알려드릴까? 너무 쉬운데 관심 있으세요? 네. 표정들이 오늘 왜 뚱해져요? 갑자기 이렇게 가만 냅두면 알려드려요? 네. 아유, 대답이 괜찮아. 그럼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대답 안 한다니까 알려드릴까요? 네. 오케이. 아주 간단해요. 4글자입니다. 저도 따라해보자. 실, 부모.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아이들은 끊임없는 문제에 봉착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죠. 그렇다면 가서 오늘 뭐 시차층에 뛰어내리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 업듣기 키워보는 거예요. 내 손을 자꾸만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동감이 되더라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본질은 사랑을 참는 거랍니다. 사랑을 참는 거래요. 멋진 말 아닙니까? 해주고 싶은데 참는 거야. 도시락 싸주고 싶은데 참는 거야. 진수성찬의 밥에 해주고 싶지만 그냥 참고 토스트 먹여 보내는 거야. 빵 구워서. 돈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준비물 챙겨주고 싶지만 참는 거야.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지가 학교 가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요. 좀 결핍되게 키우자는 거예요. 결핍되게. 그렇잖아. 우리 다 참느라고 아침에 토스트 먹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콘프레이크 타가지고 그냥. 그만 말아요. 조심하고. 동영상 하나 볼게요. 똑같은 7살 아이를 키우는 한국과 영국의 두 부모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엄마를 비교해 볼까요? 오전 7시 30분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진이를 깨우는 것은 엄마 박미영 씨입니다. 반면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일어납니다. 기상 이후에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급한 마음에 엄마가 아이 발에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옷을 골라주고 입혀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엄마 눈에는 어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는 것이죠.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양말을 신습니다. 옷은 아이가 직접 고르죠. 엄마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My new panties. 아직 혼자 옷을 입는 것이 서툴러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타비타가 도움을 청할 때만 관여합니다. I choose to run because 아침 시간, 아이는 여유롭고 엄마는 너무나 바쁩니다. 수진아, 줘봐. 서진이가 늦게 일어날 때면 밥까지 떠먹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아, 근데 바꿔서 해야지. 안 되잖아. 양치까지 도와주는 엄마. 만약 아이가 지각을 할 상황이라면 엄마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엄마들의 마음이죠. 그럼 입 닦아. 아침 우유를 가져오는 것은 타비타의 할 일입니다. 타비타는 7살. 학교 가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엄마가 재촉을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이 돼서인지 아이는 지 스스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합니다. We're gonna be late. 학교에 가기 전 짧은 1시간. 한국과 영국의 먼 거리만큼이나 두 나라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어머님들, 한국에 지금 아이들이 크고 교육받는 상황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국제 표준에 사는데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기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죄송한 말씀 할까요? 좀 더 얘기할까요? 천박한 나라예요.